제4부 히람 왕과 페니키아 장인들 드로의 기술이 만든 솔로몬 성전. 프롤로그 성전은 한 민족만의 작품이 아니었다. 기원전 10세기 예루살렘 저루설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 데이비드, 영어 데이비드, 전통적 연대 약 BC 101만 970년경은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지파들을 통합하고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한 가지 큰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꿈은 그의 생전에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성전 건축의 임무는 그의 아들인 솔로몬 살러먼, 영어 살러먼, 전통적 연대 약 BC 97만 931년경에게 이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뒤 예루살렘에 거대한 성전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롭게 성장하는 이스라엘 왕국의 정치적 중심이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상징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건축 사업을 이스라엘의 힘만으로 완성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뛰어난 농업 기반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국제적인 건축 기술과 해상 교역망에서는 주변 강대국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특히 성전 건축에 필요한 최고급 목재와 금속 기술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쉽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페니키아 퍼니셔였습니다. 1. 페니키아 지중해를 연결한 해양 문명. 페니키아는 오늘날의 레바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고대 해양 문명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세운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여러 도시 국가가 독립적으로 발전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도시로는 두로타이, 시돈사이던, 비블로스비와 이비에로에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원전 10세기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도시는 두로였습니다. 두로는 천연 항구를 기반으로 지중해 무역을 발전시켰으며 레바논 산맥에서 생산되는 백향목을 이용하여 건축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은 뛰어난 항해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중해 동쪽 해안뿐 아니라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북아프리카,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하며 광범위한 무역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알파벳의 기원 역시 페니키아 문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은 상품뿐 아니라 문자와 기술을 함께 전파한 문화 전달자였습니다. 2. 히람 1세 드로의 황금기를 이끈 왕. 솔로몬 성전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외국 인물은 바로 히람 1세입니다. 히람 1세 하이럼 아이 어브 타이, 영어 하이럼 아이, 제위 약 BC 96만 9936년경. 히람 1세는 두로 왕국의 전성기를 이끈 왕으로 평가됩니다. 그는 영토 정복보다 국제 무역과 외교를 통해 국가의 번영을 추구했습니다. 당시 왕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항구를 확보하고 귀중한 자원을 확보하며 주변 왕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 발전의 핵심이었습니다. 히람 1세는 이러한 국제정치의 흐름을 잘 이해한 군주였습니다. 성서 기록에 따르면 히람은 다윗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자료 퍼스트 북 어브 킹즈 1 킹즈어 최종 편집 시기 BC 6세기경 추정. 이 기록에서 히람은 솔로몬에게 백향목과 잣나무 그리고 숙련된 기술자를 제공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3. 왜 솔로몬은 히람의 도움이 필요했는가? 솔로몬 성전은 당시 기준으로 매우 정교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든 필요한 자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목재였습니다. 예루살렘 주변 산지는 석회암이 풍부했지만 고급 건축용 목재를 생산하는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성전 내부 장식에 사용될 백향목은 레바논 산맥에서 생산되는 최고급 목재였습니다. 레바논 백향목 시더 어브 레바논. 이 나무는 고대 근동에서 왕궁과 신전을 건축할 때 가장 선호되는 재료였습니다.
백향목이 특별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첫째, 곱고 큰 목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향기가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셋째, 습기와 해충에 강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에게 백향목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왕권과 신성함을 표현하는 재료였습니다. 4. 성전 건축과 국제 무역. 솔로몬 성전 건축은 단순히 국내 노동력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제적인 자원과 기술이 결합한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레바논 산에서 벌목된 백향목은 두로의 항구로 운반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페니키아 선박과 운송 기술을 이용하여 해안 지역을 이동했고 다시 육로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과정은 당시 고대 세계에서 상당한 조직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목재를 베는 사람, 운반하는 사람, 항해하는 사람, 가공하는 장인, 건축 현장을 관리하는 기술자들이 모두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 성전은 한 왕의 명령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참여한 국제적 건축 사업이었습니다. 후람 장인 성전의 금속 기술을 완성한 사람. 솔로몬 성전 건축에서 히람 왕만큼 중요한 인물이 또 한 명 등장합니다. 그는 두로 출신의 장인으로 알려진 후람 HURAM, 영어 HURAM-ABI입니다. 성서 기록에서는 그를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당시 최고의 금속 장인으로 묘사합니다. 자료 세컨드 북 오브 크라니컬즈 크라니컬즈 최종 편집 시기 BC 54세기경 추정. 기록에 따르면 후람은 노쇠, 즉 청동을 다루는 뛰어난 기술자였으며 아버지는 두로 출신의 금속장인이었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지파 출신의 여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이 기록의 세부 사항은 역사적으로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당시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을 위해 페니키아의 전문 기술을 활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금속 주조 기술은 단순한 산업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거대한 구조물은 왕권과 국가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상징물이었습니다. 6. 야긴과 보아스 성전 입구를 지킨 두 개의 기둥. 솔로몬 성전 입구에는 두 개의 거대한 청동 기둥이 세워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야긴 JACHIN, 보아스 보에즈, 열왕기상 퍼스트 북 오브 킹즈. 우 7장은 이 두 기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야긴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동사에서 유래하며 그가 세우신다 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보아스는 그 안에 힘이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두 이름은 단순한 장식 명칭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안정과 번영은 인간왕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고 지키신다는 의미였습니다. 7. 놋바다 고대 기술의 정점. 후람이 제작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장 놀라운 작품 가운데 하나는 놋바다 브란즈시입니다. 이 거대한 청동 물통은 성전뜰에 설치되어 제사 의식을 위한 정결용 물을 담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열왕기상의 기록에 따르면 놋바다는 매우 큰 규모였습니다. 그 크기는 높이 약 5규빗, 둘레 약 30규빗, 직경 약 10규빗으로 기록됩니다. 고대 단위인 규비크유빗을 약 45cm로 계산하면 직경은 약 4.5m, 높이는 약 2.2m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거대한 청동 구조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주조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청동은 단순히 녹여 부으면 되는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금속의 배합 비율을 조절해야 했고 거대한 틀을 제작해야 했으며 온도를 정확하게 관리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당시 페니키아 장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문 영역이었습니다. 8. 솔로몬 성전과 페니키아 건축 기술.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었지만 건축 기술 측면에서는 당시 국제적 수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페니키아의 영향은 다음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첫째는 목공 기술입니다. 레바논 백향목을 이용한 내부 장식은 페니키아 목공 기술 없이는 어려웠습니다. 둘째는 금속 기술입니다.
청동 기둥과 성전 기물 제작에는 고도의 금속 가공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셋째는 해상 운송 기술입니다. 거대한 목재를 장거리 이동시키는 것은 페니키아의 해상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이상과 페니키아의 기술력이 결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9. 솔로몬과 히람 고대 국제 외교의 모델. 솔로몬과 히람의 관계는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대 국제 정치의 한 사례였습니다. 당시 왕들은 서로 필요한 것을 교환했습니다. 한 국가는 자원을 제공했고 다른 국가는 식량과 무역권을 제공했습니다. 성서 기록에 따르면 솔로몬은 히람에게 밀과 기름 등을 제공했고 히람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와 기술자를 제공했습니다. 이 관계는 오늘날의 국제경제협력과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강한 국가는 자신이 가진 자원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와 관계를 형성합니다. 솔로몬과 히람의 협력은 고대 세계에서도 외교와 경제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10. 역사 속에서 바라본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단순히 규모나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성전은 여러 문명이 만난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의 종교적 의미와 국가적 비전을 제공했습니다. 페니키아는 뛰어난 기술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제공했습니다. 가나안 세계는 건축과 종교적 상징의 전통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전체의 문화적 교류가 이 건축물 안에 녹아들었습니다. 제4부 결론 성전은 문명의 교차점이었다. 솔로몬 성전은 예루살렘에 세워졌지만 예루살렘만의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레바논 산맥의 나무, 두로 항구의 기술, 페니키아 장인의 손길, 이스라엘의 신앙이 모여 하나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바라볼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위대한 건축물은 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술과 노동, 그리고 서로 다른 문명의 만남이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바로 고대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국제협력의 상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음 제후부에서는 성전의 가장 화려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황금으로 장식된 내부 공간, 오빌의 금, 스바 여왕의 방문,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부와 국제 교류를 살펴봅니다. 제후부 예고. 황금으로 빛난 성전. 솔로몬의 보물과 고대 세계의 부. https://BLOG NAVER COMSEAN 1321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더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후원 계좌 NH농협 352-2350-4319-13